네, 시작합니다. 도덕 교과서에 이런 단어들이 왜 써 있을까? 대학 교수님들이 당연히 알겠지 라고 써 있는 거야. 초등학교 6학년 때 공부에 책 좀 보고 했으면 세상에 중학교 1학년 1학기 정도, 1학년 학생들은 이런 단어 당연히 알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교과서에 써 있습니다. 계속 말하지만 국어 아까 내가 공부 좀 기본으로 하라 그랬죠? 책 많이 읽으시고요. 야, 쉬운 책 좀 읽지 마. 맨날 책 읽었냐고 물어보면 초딩들은 뭔 얘기하면 어제 책 3권 읽었어요. 어제 전 책 10권 읽었어요. 맨날 이러고 앉아있어? 미친 것 같아. 아유, 자꾸 이런 말 하면 안 돼. 책을 하루에 5권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하루에 한 권이고. 하루에 한 권이 뭐야? 한 권을 한 일주일씩 읽어야지. 그 말은 어려운 책 읽으라고. 하루에 한 권씩 읽을 책이 얼마나 쉽겠어. 그런 책은 뭐하러 읽어? 하루에 한 권을 책. 그 책 읽는데 며칠이나 걸려? 하루 걸려? 하루 이틀. 야, 잘 읽네요. 자, 저런 책 좀 읽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책 10대들을 위한 좋아. 다 좋아. 스릴러 약간 소설책으로는 있는데. 그것도 좋고요. 조금씩 자기 눈에 어려운 책을 읽으세요. 자, 그런데 이 가설이 뭐냐면 오른쪽 아래에 용어 돋보기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죠. 가설. 어떤 현상을 설명을 미리 세운 가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짜가 거짓 가짜잖아, 한자로. 그래서 미리 세운 이야기, 미리 이렇다 예상.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는 게 가설이야. 이렇게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게 과학적 용어에서 가설이야. 일상 국어적 용어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일반적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탐구장에서 가설을 검증해라. 가설을 설정하고 그걸 검증해라. 설정은 가설을 한번 만들어 보라는 얘기고요. 검증은 그걸 테스트해 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과학적 사고 방식입니다. 어떠한, 야, 이럴 거야. 라고 예상을 한 다음에, 그게 이제 예상하는 게 설정이야. 설정하고, 그걸 테스트로 검증해보는 이런 단계야. 굉장히 자연스럽고 쉬운 단계를 그냥 말로 이렇게 어렵게 표처럼 그려놓은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 밑에 표가 간단하게 하나 나와. 한 줄짜리. 처음에 문제인식. 이 예를 이제 볼 겁니다. 쭉 가면 가설 설정.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 단계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이게 밑에 이거부터 볼 거야. 에이크만 심에서 탐구정이라고 요 에이크만의 각기병 연구가 나옵니다. 이 표를 잠깐 볼게요. 만화같이 생긴 거. 처음에 문제인식이라고 돼 있고 옆에 그 노란 머리 아저씨 에이크만이라는 과학자입니다. 아저씨가 닭을 보면서 생각을 해요. 옆에 써있죠? 에이크만은 각기병에 걸렸던 닭이 나은 것을 보고 닭이 나은 까닭에 의문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기병이 무엇이냐? 오른쪽 아래 용어 설명이 나와 있어요. 각기병. 이 각자가 다리 각자야. 그래서 특히 이제 여자들 각선미가 이쁘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다리의 다리.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다 다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다리가 이렇게 요 다리의 다리. 요게 교각이라고 부르죠. 교각. 모르나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받치는 다리. 이게 공기야, 공기. 마치 다리에 공기가 들어간 것처럼 풍선처럼 빵빵히 부푸는 병이 각기병입니다. 그래서 각기병 걸리면은, 굉장히 힘든데요. 어쨌든, 에이크만이 닭이 하도 각기병 걸려서 자꾸 이제 비빌대는 거야. 그래서, 왜 각기병이 걸리지?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의식이에요. 각기병 가지고 닭을 살펴봤다. 두 번째 가설 설정 봐봐. 그림에. 그럼 또 가설 설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 이렇게 예상해 본 거야. 혹시 이것 때문이 아닌가? 라고 예상해 보는 거야. 자, 옆에 읽어볼게요. 닭의 모이가 백미에서 현미로 바뀐 것을 알게 되어 현미가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다. 혹시 현미가 각기병에 나은 이런 각기병을 치료하는 물질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 아닌가? 라고 예상해 보는 겁니다. 그게 가설 설정이에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럽죠. 가설 설정 다음에 그 위에 다시 올라가면 무슨 단계예요? 탐구 설계 및 수행이라고 나와 있어. 탐구가 실험입니다. 실험을 계획해서 실제로 시행을 해보는 겁니다. 자, 다시 밑으로 가서 탐구 설계 수행을 좀 읽어볼게요. 에이크만.
건강한 당을 두 무리로 나누어 한 무리는 백미만 먹이고 다른 무리는 현미만 먹이며 각기병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했다 라고 실험을 했습니다. 자, 두 무리로 나눴어. 백미를 먹이고 현미를 먹이고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자, 에이크만이 뭘 알고 싶었냐면은 이 현미라는 이런 쌀, 현미가 뭔지 알지? 뭐죠? 그래요? 쌀. 쌀을 집에 가서 보면요, 쌀알을 니네가 먹는 거지. 쌀알, 하얀 쌀알. 쌀알이 크게 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 쌀알이. 이런 게 이제 잔뜩 쌓여있는 거잖아, 밥에. 아이, 크게 그린 거야. 이 쌀알은 이 하얀색 쌀알인데, 이 하얀색 쌀알에 가만히 보면 요만큼의 눈이 붙어 있어. 이제 이걸 보고 쌀눈이라고 불러요. 사실 이 쌀눈에 영양소가 많아. 이 쌀눈을 먹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집에 가서 대충 니네가 엄마한테 쌀 좀 매달 달라고 그래봐. 쌀 보면요, 쌀눈이 없어요.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뽕 빠져 있습니다. 원래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요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쌀눈이, 이 쌀알이 요게 사실 이 벼의 씨앗이야. 벼의 씨앗. 이 벼의 씨앗이 원래는 이렇게 껍데기 덮여 있습니다. 뻣뻣한 껍데기, 두꺼운 껍데기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근데 이게 껍데기가 있으면 사람이 못 먹어. 뻣뻣해가지고 당연히 못 먹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미소라는 어떤 공장 같은 데 가서 이 껍데기를 벗기는 기계에 들어갑니다, 얘가. 그러면 이게 막 이렇게 비벼지면서 껍데기가 벗겨져요. 그런 동시에 쌀은 떼지는데 껍데기를 살살 벗기면 겉에 뻣뻣한 껍데기만 다 벗겨지고 이렇게 얇은 껍데기만 하나 이렇게 붙어 있어. 노랗게. 이게 현미야. 그럼 쌀눈에 이 각기병을 낫게 하는 아니, 쌀눈까지는 아직 에이크만은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고 이게 현미야. 근데 사실 현미도 요즘 사람들도 많이 먹는데 뻣뻣해. 이 껍질 때문에 씹어봤자 잘 씹히지 않고 뭐 씹으면 무슨 풀 씹는 것 같고 약간 좀 그 뻣뻣해. 그래서 너네가 집에서 먹는 하얀 쌀밥은 이것도 벗겨버리는 거야. 이걸 벗기면 이 하얀 껍데기가 벗겨지면서 쌀눈까지 같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요게 백미예요. 요게 백미. 자, 결론은 저 에이크만의 저 각기병 낫게 하는 게 비타민 B인데 비타민 B는 여기에 들어있어. 그래서 요거 먹은 닭은 병이 안 걸리고 요거 먹은 닭은 병이 걸리게 됩니다. 결론은. 근데 그 당시는 에이크만 시절에는 이거 몰랐던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야, 이게 현미 먹은 닭들은 병이 안 걸리는데 백미 먹은 닭들은 병이 자꾸 각기병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야, 혹시 현미에 뭔가 각기병 안 걸리게 하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라고 가설을 세우고 실험에 들어간 겁니다. 그 실험을 두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한 닭의 그룹은 백미만 먹이고 한 닭의 그룹은 현미만 먹인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어떤 내가 실험을 조건을 다르게 해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실험을 할 때 에이크만이 알아보고 싶은 현미를 먹인 닭들의 그룹을 이걸 실험군이라고 불러. 실험군. 이 군자가 한자로 무리군자예요. 실험하는 무리들. 그럼 이 백미만 먹인 것은 이걸 대조군이라고 불러. 대조군. 이건 참고로만 보세요. 뭐 안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눠서 두 그룹을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그게 이제 탐구설계 수행입니다. 그 다음에 뭐였죠? 자료해석. 자, 일단은 어렵다기보다는 초등학교와 이제 다르다는 의미로 계속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뭔가 좀 과학적인 사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과학적인 사고. 밑에 또 만화를 보면 자료에서 그 결과 백미만 먹인 닭은 각기병에 걸렸지만 현미만 먹인 닭은 건강했다. 그래서 보니까 백미만 먹은 닭은 병에 걸림. 현미만 먹이면 병에 안 걸림. 요게 이제 자료 해석으로 들어가죠. 마지막에 뭔가 결론 도출. 자, 마지막에 읽어볼게요. 에이크만은 현미에는 각기병을 낫게 하는 물질이 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생각하기엔 맞았구나. 요거 보니까 오케이. 현미에는 각기병을 낫게 하는 뭔가가 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가 있다. 라고 자기가 생각한 걸
맞게 내가 잘 생각했네 라고 결론을 내려버리고 끝납니다. 그러면 현재는 뭔지는 알아요? 알죠? 비타민 B예요. 그것도 B1인데 비타민인데 자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비타민 먹으면 돼 사실.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결론을 제대로 도달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그 위에 표에 보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보라색이야. 가설 수정이라고 돼 있지. 가설 수정. 자 이때 만약에 이렇다고 칩시다. 그 에이크만이 예를 들어서 이게 닭들이 돌아다니는데 그러니까 각기병에 이렇게 안 걸린 닭들, 건강한 닭들을 보니까 얘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렁이를 좀 잡아먹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혹시 지렁이에 이 닭이 지렁이 굉장히 잘 잡아먹어. 지인의 지렁이 기어다니는 거는 엄청 잘 잡아먹습니다. 아니 지렁이에 이 각기병이라는 병을 낫게 하는 뭔가가 있지 않나? 라고 가설을 세웠다고 치자. 사실 지렁이 먹어도 될 거는 같은데요. 그냥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그 또 탐구는 어떻게 하겠어? 지렁이 먹인 닭과 안 먹인 닭 두 개를 나눠서 또 실험을 하겠지. 근데 지렁이를 안 먹은 닭은 병에 걸렸고 지렁이를 먹은 닭도 병에 걸렸다고 치자. 그건 틀린 거죠. 그치. 그 에이크만의 생각이 틀린 거지. 그러면 결론 도출에 뭐라고 돼 있어? 지렁이에는 각기병을 낫게 하는 게 없구나를 알게 된 거지. 이제 수정을 하는. 그렇죠.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갑니다. 가설을 수정을 해야 돼요. 내가 세운 가설이 틀렸으니까 다른 가설을 세워야 돼. 지렁이 아니가 귀뚜라미인가? 그럼 귀뚜라미를 먹인 걸 실험해볼까? 이런 식으로. 실제로 지금도 실험실에서 많은 생물학자들이 하는 게 그거야. 수없이 반복하면서 다른 거 갖고 계속 실험해. 자기 생각이 맞을 때까지. 자기가 세운 가설이 맞을 때까지. 동물 실험도 비슷비슷해. 공룡. 다. 공룡 왜 그래서 가설 세우고 제대로 되면 이렇게 나가면서 끝나지만 제대로 안 되면 다시 돌아갑니다. 가설 설정으로. 다시 돌아가고 자기 생각이 맞을 때까지 맞으면 결론 내고 이제 그거를 책엔 안 써있죠. 결론 도출로 끝이죠. 일반화 시키고 끝입니다. 일반화는 뭐냐면 현실에서 예방했을 때 중인 건가요? 현미에 각기병을 예방하는 뭔가 약이 있구나 라고 발표하고 끝나는 거야. 그게 이제 일반화야. 자, 어쨌거나 요게 이제 과학적 사고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런 과학적 사고 방식을 따라가고요.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걱정 마시고 오늘 숙제가 나갈 텐데 내가 외우라는 것만 외워. 걱정 말고 대신 외우라는 건 좀 칼같이 외워. 안 외워도 되니까 숙제하다가 모르겠으면 앞부분 와서 보면서 풀어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 됐습니다. 중요한 거 몇 개를 볼게요. 다시 본문으로 위에 올라가서 1번,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보이죠? 거기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자, 문제의식. 자연이나 일상생활에서 어떤 현상을 관찰하다가 의문을 갖는다. 뭐 의문이 없으면 실험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하겠죠. 그래서 항상 궁금해 보시고요. 의문 가져야 됩니다. 선생님이 중고등학교 애들 여러 가지 실험 수행이나 학교 수행평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맨날 선생님이, 학교 과학 선생님이 야, 너 뭐 주제 하나 정해가지고 뭔가 시험 하나 해와 라고 학교 선생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단 말이야. 그러면 니네들 100이면 100명, 100이면 99명이 뭐 하는 줄 아냐? 궁금한 게 없대. 아니 궁금한 게 어떻게 없을 수가 있지? 궁금한 건 많긴 그런 걸 다 실험해 볼 생각을 해야 돼. 연구해 볼 생각을 해야 돼. 실험을 사실 못 합니다. 뭐 실험을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어, 고등학교 수준에서. 연구해야지. 자꾸 찾아봐야지. 네이버 구글 검색해가지고 자료 막 봐야지. 들어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 실험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자, 2번 가설 설정 보세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설을 설정한다. 밑에 첫 번째 점, 가설,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결론으로 탐구 과정 통해 옳은지 그른지 옳지 않은지를 확인한다. 됐고요. 3번 탐구 설계 및 수행. 자, 가설을 확인하는 탐구를 설계하고 수행한다 되어 있고요. 밑에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네 번째 점, 이제 요거 중요합니다. 자, 3번의 첫 번째 점 읽어보겠습니다. 실험에 표기한 준비물, 실험 과정, 탐구 기간, 탐구 장소를 정한다. 두 번째 점, 실험에서 같게 할 조건과 다르게 할 조건을 정한다. 자, 같게 할 조건. 얘들 이제부터 펜을 좀 갖고 다녀야 되는데요. 색깔 펜 좀 갖고 다니세요.
여학생들은 사실 이쁜 펜 많이 갖고 다녀서 괜찮은데 남학생들 펜 많이 갖고 다녀. 밑줄을 그어야 돼. 밑줄 긋는데 밑줄 그을 용도야. 밑줄 긋거나 글씨 쓰는 용도야. 따라서 형광펜은 갖고 다니지 마. 형광펜 니네 알아서 써. 니네 쓰고 싶으면 쓰고. 형광펜도 글씨 쓰기 힘들잖아. 조그맣게 글씨 쓰기 힘들잖아. 그래서 색깔펜 5가지 색 정도 갖고 다니세요. 야, 근데 5가지 색깔이 많지가 않아. 빨파초가 기본이죠. 빨파초가 기본. 선생님은 노란색 쓰지 마. 노란색 눈에 안 띄어. 저희 집에 되게 그 여러 가지 색깔 있는 스웨터 좋아. 있는 다 좋아요. 다 좋아. 그런 거 있는데 아직 와요. 그런 거 다 좋아. 다 좋으니까 5가지 색깔 정도 갖고 다니는데 내가 니네만 할 때는 보라색이랑 주황색 갖고 다녔어, 나는. 또는 보라색이랑 갈색 쓸 때도 있었고, 내가. 어쨌거나 보라색은 내가 꼭 하나 꼈고요. 어쨌든 5가지 색깔을 좀 쓸 건데, 자, 내가 밑줄 쳐라 라고 밑줄 치고, 각계 할 조건, 다르게 할 조건 밑줄 칠 거야. 근데 이걸 다른 색깔로 칠 거야. 각계 할 조건, 밑줄, 색깔 바꿔서 다르게 할 조건, 밑줄, 이렇게.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밑줄을 치냐면은, 내용이 달라서 그래. 다 같게 할 조건 다르게 하고 맨날 밑줄 쳐라 그러면은 꼭 공부 제대로 안 하는 애들은 그냥 연필 같은 걸로 밑줄 칩니다. 이거 밑줄에서 뭐 할 거야? 이렇게 쳐가지고. 5가지 색깔 쓰라는 건 내가 지금 여기 미술학원도 아니고 책 이쁘게 쓰라는 뜻도 아닙니다. 이쁘게 쓰든 뭐 이상하게 쓰든 니네 마음대로 해. 대신 지금부터 니네가 해야 될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까지 필기 습관 들여야 돼. 책 정리하는 습관 들여야 돼. 내가 너희들 중학교 진짜 본격적으로 올라가서 한 중2나 중3 되면 모두 내가 수업할 거냐면 교과서나 문제집을 정리한 방법을 수업할 거야. 제일 공부 못하는 애 중에 또 특징이 뭔지 아냐? 니네 이제 뜨끔한 사람도 있을 텐데 특징이 뭔지 아냐? 자기 책상에 문제집이 잔뜩 쌓여 있어. 그럼 맨날 자랑해. 아, 저 과학 문제집 3권 풀어요. 뭐 국어 문제 5권 있어요. 야, 아까 내가 11권 푸는 애 외우는데 얘기했잖아. 수학 문제집을 11권 외우면 되게 수학 잘하는 것 같아? 못하니까 이런 걸 외우고 앉아있는 거지. 진짜 수학 잘하는 애는 내가 맨날 강조하는데 수학 문제집 딱 2권만 풀어도 돼. 나머지 어려운 문제는 내가 프린트 해주니까. 프린트도 갖고 다닐 필요 없어, 사실. 보고 버리는 거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프린트 널널널 들고 다니는 거야. 가방에서 꾸기꾸기 찾아가지고 막 프린트 이렇게 꺼내가지고 미루고 앉아있고. 그럼 뭘 갖고 다녀? 공부 못하는 애 가면 책만 쌓여있어요. 잔뜩. 그리고 맨 앞에 1, 2단원만 조금 풀고 뒤에는 텅텅 비어있고. 그럼 뭐 할 거야? 그 중국어로 팔 거야? 책을? 진짜 쓸데없이 공부하는 거다. 그러지 마시고요. 책 한 권에 모든 내용을 싹 다 몰아 넣어야 돼. 그리고 딱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서 이것만 외울 생각을 해야 돼. 고등학교 때는 양이 엄청 많아져. 니네 지금처럼 한가하지 않아. 중학교도 맨날 바쁘다고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보다 한 3, 4배 바빠요.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뭔 자유를 더 볼 생각을 해. 잔뜩 모아놓고 이쁘게. 자, 다시. 같게 할 조건, 다르게 할 조건, 색깔을 다르게 한다는 것은 내용이 달라서 그러는 거고요. 심지어 이런 것도 합니다. 자, 같게 할 조건, 슬래시. 딱 가로로 이렇게 치는데 슬래시지. 슬래시, 다르게 할 조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뭡니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구분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같게 할 조건, 다르게 할 조건, 밑줄 치시고요. 이런 용도로 5가지 색깔 갖고 다니는 얘기야. 그래서 볼펜이나 젤로펜이나 이게 가는 색 펜. 글씨도 쓸 겁니다. 글씨도. 글씨도 쓸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걸 써봐요. 여기 같게 할 조건, 다르게 할 조건 썼죠? 밑에다가 그러면 이거를 쓸 칸이 있나? 알았어. 이걸 통제변이라고 부르고 얘를 조작변이라고 불러. 조작변인. 그래서 이렇게 글씨를 써야 되기 때문에 좀 가는 글씨 쓸 수 있는 펜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써 있으면 또 변인이 뭔가 궁금하죠? 또 옆에 설명이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에 보면요. 플러스 강의에 보면 중간쯤에 변인이 뭔 뜻이 나와 있습니다. 실험의 조건이나 실험 결과와 같이 실험에 관계된 모든 요인을 변인이라고 불러.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실험실의 온도, 이 실험실의 습도, 이 실험실의 불의 밝기 이런 것들 싹 다 실험에 관계된 사항들이란 말이지. 그런 게 변인이야. 그래서 같게 하는 것을 통제변이라고 부르고요. 다르게 하는 것을 조작변이라고 부릅니다. 자, 세 번째 점.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을 통제하면서 실험한다. 옆에 보면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변인 통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건 용어 하나 보고 넘어갑시다. 변인 통제.
이런 것들을 변인 통제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변인 통제의 네모칸 딱 치시고. 이런 것들을 변인 통제라고 하는구나. 자, 네 번째 점. 실험하면서 관찰하거나 측정한 내용은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좀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기록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고등학교 때 태양전지의 전압을 측정하는 실험을 수행평가 애들한테 시켰어.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그럼 시험평가 시키면 이런 거야. 태양전지판을 한 장 썼을 때, 두 장 썼을 때, 세 장 썼을 때 전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태양전지판을 하나씩 더 쓸 때마다 전압이 높아지거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 장 썼을 때 이렇게 전압이 측정되고요. 두 장 썼을 때 두 배로 뛰어서 이렇게 측정이 되고요. 세 장 썼을 때 이게 이제 1.5, 예를 들어 쉽게 1V, 두 장 쓰면 2V, 세 장 쓰면 3V 이렇게 측정이 돼서 그래프를 찍 그래프 그려라. 수행인데 실험에서 찍 1V, 2V, 3V 이렇게 그려서 학생들이 제출했는데 다 감점 받았어. 왜 그랬을까? 실제로는 이렇게 안 되거든. 교과서에 써 있는 거거든, 이거는. 한 장 썼을 때 1V니까 두 장 쓰면 1V, 1V 합해서 2V 되고, 세 장 쓰면 1, 합해서 3V가 된다고 교과서에 이쁘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학생들이 그렇겠구만 한 겁니다. 실제로는 1V짜리 한 장 연결하면요, 조금 낮고요. 한 0.9V 정도밖에 안 나오고, 두 장 쓰면 0.5V의 두 배도 아니고, 한 1.7V 좀 더 낮아요. 세 장 써봤자 39, 27, 27, 한 2.5V 요거밖에 안 나와. 아니, 그럼 실험했으면 실험 한 대로 써야지. 선생님이 그 바보냐? 그거 모르는 줄 아냐? 실험 한 대로 하세요. 실험 한 대로. 심지어 뭐 어떤 애가 점수를 받았냐면, 걔가 하다가 이 태양 전지판이 고장난 걸 받은 거야. 학교에서 이렇게 주는데. 그래서 한 장 여기 때 빵 볼트, 두 장 여기 빵 볼트. 선생님 전 다 했는데 0볼트 나오는데요? 잘했어요. 실험 잘했어, 걔가. 지금 정직하잖아. 거짓말 안 했잖아. 연결했는데 뭐 어떻게 해? 0볼트 나왔는데. 거짓말할 생각하지 마시고 잘 하시면 됩니다. 너무 자려고 지금 눈을 끔뻑끔뻑. 아, 내가 오늘 시계를 안 차고 와가지고 깜빡 잊고. 4번. 자료 해석. 탐구를 수행하고 얻은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할 결과를 얻는다. 뭐 됐고요. 밑에 점. 실험 결과를 표나 그래프로 나타내는 자료사의 관계를 규칙을 찾는다. 밑줄 좀 칠게요. 자료사의 관계나 규칙을 찾는다.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이거 밑줄. 자료 사이의 관계나 규칙을 찾는다. 쫙 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뭐야? 현미에 대한 얘기. 이렇게 규칙을, 자료를 해석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5번 결론 도출. 탐구 결과로부터 가설이 맞는지 판단하고 탐구의 결론을 내린다. 가설이 틀리면 가설을 수정해서 다시 탐구한다. 등등등으로 쭉 넘어갑니다. 또 하나 봐둬야 될 게 오른쪽에 플러스 강의라고 오른쪽에 있는 거 있죠. 저기 초록색 4번. 파스테르가 탄저병 백신의 효과를 알아내는 과정 봅시다. 파스테르는 탄저병 백신은 양의 탄저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 건강한 양을 두 무리로 나누어 한 무리에만 탄저병 백신을 접종하고 두 무리에게 모두 탄저균을 투여하였다. 그 말은 한 무리, 두 무리에 여기는 백신을 접종하고 여기는 백신 접종 안 하고 그리고 여기도 탄저병 접종, 여기도 탄저병 접종 이렇게 탄저병 다 접종해버린 거야. 그 결과 탄저병 백신을 접종한 양은 모두 건강하였고 얘들은 싹 다 죽었다. 탄저병 걸렸다. 걸렸다. 죽었겠지 뭐. 그래서 탄저병 백신이 탄저병 맞는 효과가 있구나를 알아낸 거지. 파스테르가.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과학자들은 실험을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자, 이 O2라는 문제집, 뭐 초등학교 때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9페이지 보면 그래서 이제 지금 봐온 거 바탕으로 개념 속속 이야기 나옵니다. 여기다가 쭉 써놓을 거예요. 숙제가 9페이지예요. 여기 숙제입니다. 한 페이지 쭉 풀어보시고요. 넘어갈게요. 10페이지.
자, B번. 과학의 발전과 인류 문명. 자, 이제 이거는 뭐 외우지도 않고요. 이건 초등학교 수준 얘기입니다. 1번. 과학의 발전. 동그라미 1번. 과학적 탐구로 발견한 과학 원리를 이용해 기술을 발달시키고 기기를 발명했다. 동그라미 2번. 과학 원리, 기술, 기기는 서로 영향을 받으며 주고받으며 발전했다. 뭐 뻔한 얘기, 좋은 얘기들 막 써있죠. 3번. 과학 원리는 기술, 공학, 예술, 수학 등 여러 분야와 융합하면서 인류 문명 발전시켰다. 뭐 다 돼 있고요. 넘어갈게요. 자, 밑에 2번. 과학의 발전이 인류 문명에 미친 영향이라고 또 표가 나옵니다.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거, 초등학교 때도 아마 공부하면서 느꼈겠지만, 과학에서, 어디 갔어, 아까? 에이씨. 표, 그래프, 어떤, 공식. 자, 1순위야. 공부하는 1순위야. 실험. 물론 이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론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하지만 실제로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문제는 이론에서 안 나와. 표에서, 그래프에서, 공식에서, 실험에서 문제가 나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반드시 나오는 대로 외우는 거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밑에 표 나오죠. 자, 과학 원리 발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양 중심설. 용어가 요즘 바뀌었죠? 그 밑에가 뭐야? 아이씨, 뭐야, 이거 끝인가? 자, 태양 중심설. 그 다음에 책에는 없는데요. 지구 중심설. 옛날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막 싸우고 앉아 있었죠. 태양 중심설이 뭡니까? 지구가 태양을 옛날에는 지동설이야, 이게. 옛날 이름으로는 지동설이라고 불렀던 거야. 그리고 지구 중심설이 이게 천동설이라고 예전에 불렀던 거야. 천동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이제 지동설이 맞는 건데 예전에는 다 천동설이 맞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용어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과학에서 뭔가 하면서 계속 용어가 바뀌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아직 학생들 이름을 잘 몰라가지고요. 네가 주기율표 공부했다면서 어느 정도? 이게 뭐야? 나트륨이에요. 이게 소금의 성분이야. 염화나트륨 할 때 나트륨. 용어 바뀌었습니다. 소듐으로. 이제 소듐이라고 읽어야 돼요. 소듐. 나트륨이라고 바뀐 거 아니야, 나트륨 읽어도 돼. 그런 거예요? 응? 바뀐 거야 아니면 원래부터 그런 거였어? 원래부터가 아니라 이거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이거 골 때린다. 소듐이라고 읽을 때가 있고 안 읽을 때가 있는데 골 때려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읽을 때가 있고 안 읽을 때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골 때려. 용어는 바뀝니다. 계속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는 태양중심설, 지구중심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이제 태양중심설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써 있어요. 지구가 태양주위를 돌고 있다는 주장으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인류의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냥 나는 여기서 이거 강조하고 싶어. 이거 외우라고 내가 계속 안 하지. 1단원은 외우는 단어는 아니야. 책 보면서 풀어도 돼. 수학 풀 때. 대신 상식 좀 갖춰. 태양중심설을 누가 얘기했을 때 지나가다가 처음 들어봤는데요. 일단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 오늘 배운 거야 지금 우리는. 태양중심설 용어 책에 써 있어. 배운 거야. 아, 태양중심설 지동설이구나. 저희 배우고 시험도 봐요. 나중에 봐요. 시험 내기 아까 안 했나? 대단원 하나씩 끝날 때마다 테스트 볼 거야. 네. 대단원. 단원 평가로. 그리고 엄마들한테 보낼 거야. 태양중심설 되게 오랜만이고. 네, 태양중심설 지구가 돈다 그거고 지구 중심이 지금 고민하는 게 천구가 막 돈다. 왜? 너는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천구도 아니야. 똑똑하네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뭘 고민하냐면 단원평가는 볼 건데 단원평가를 봐서 1등부터 8등까지 네? 등수를 매겨서 그냥 그걸 공개할까? 아니, 선생님, 이거는. 나 그거는 고민해보고 있어요. 네, 그거 고민하려면 취소하는 게 없어요. 아니, 왜?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마들한테 보내버릴 겁니다, 엄마들한테. 엄마한테 보내려면 이상한데. 그거는 하여튼 결정은 아직 안 했고 보기는 볼 겁니다. 근데 그거를 등수까지 매겨서 공개를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막 또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서. 중학교 2학년. 가혹이 뭐야? 가혹. 학생이에요. 근데 점수가 같으면 어떡해요?
그럼 공동 등수죠, 공동 등수. 쌤, 혹시 쉽지 여기가 않나 보네요. 그 중학교 1학년 2학기인가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중학교 1학년이에요. 자, 오늘 나간 게 별 진도가 없어서요. 숙제는 꼴랑 한 페이지입니다. 요걸로 오늘 마무리를 할 거고, 답지 좀 제출합시다. 시간 다. 되게 작다. 근데 이게. 너 이거 표지가 뜯어졌니? 네, 알았어요. 자, 다음 주에 봐요. 여기까지 합시다. 네.